1125번입니다. 자, 제7항이 28인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 S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SN이 바로 A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5니까 자, N에 대한 2차식이네요. 그죠? 자, 그런데 얘는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항부터 바로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루죠. 그죠? 맞습니까? 자, 이 상수항이 0이 되어야지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고 여기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이 n에 대한 2차식은 바로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A7이 28이잖아요. 그죠? 28이면 이 A7을 구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바로 S7에서 바로 S6을 뭐 하면 되겠어요?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S7이니까 N의 자리에 7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49A 플러스 N에다가 7을 넣으면 14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자, N에다가 6을 넣어버리면 66이 36A 플러스 12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28이 된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5와 전개하면 플러스 5가 되니까 사라지고 49A 마이너스 36A는 얼마입니까? 바로 13A가 되겠죠. 13A가 되면서 자, 이 14와 마이너스 12죠. 계산하면 2입니다. 2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니까 바로 A는 26이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저 A7은 바로 뭐가 된다? S7에서 S6을 빼면 되겠죠. 그 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요게 바로 첫 번째 풀이가 되고, 자, 두 번째 풀이는 이게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 두 번째 항부터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상수항이 없다고 보고 그냥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첫째 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항은 얼마가 되죠? n에다가 1을 넣으면 되겠죠. 그죠? 1을 넣으면 되니까 a 플러스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첫째 항은 이 an 수열의 첫째 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을 이제 첫째 항으로 보고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공차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바로 A와 2를 곱하면 바로 2A가 된다고 했죠. 맞나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AN을 찾아보면 바로 첫장 A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N-1 D가 2A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N이 얼마부터? 2부터 출발하는 일반항이 되겠죠. 맞습니까? 초항은 어떻게 됩니까? 이 AN 수열의 초항은 S1과 똑같죠. 이 AN 수열의 초항은 S1과 같기 때문에 N에다가 1을 넣으면 이때는 마이너스 5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2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바로 A 마이너스 3이 이 첫째 항의 A 마이너스 3이 되고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이 둘째 항부터 이루는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 어떻게 보면 AN 수열은 바로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AN 수열이 이렇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A7이 어떻게 됩니까? 7을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2에 7을 대입하면 6이 되니까 6이 12A가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28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13A가 바로 얼마가 된다? 26이 되어서 똑같이 A 값은 2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여러분들 다 처리해 보는데 그냥 우리는 좋은 방법은 이 첫 번째 풀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이룰 때도
두 번째 항부터 돌아가는 일반항을 쉽게 여러분들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요 마이너스 5가 없다고 생각하고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전체 수열의 일반 첫째 항은 바로 요 전체 S1과 똑같기 때문에 요 식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126번입니다. 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있는데요. 다음 식의 값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념 시간을 했는데 이 자체를 보면요. 요 첫 번째 끼리 보면 자, 첨자가 항번호가 몇 개가 차이 나죠? 10개가 차이 나고 모두 다 지금 10개가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아래 식에서 위의 식으로 가려면 곱하기 10개가 차이 나니까 바로 아래 10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에서 이 위로 가려면 아래 10제곱, 즉 이 값 자체가 아래 10제곱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공비가 2이기 때문에 정답은 2의 10제곱 그대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이 분모는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이 되겠죠. 자, 그러면 A11은요. A11은 A1에다가 R을 몇 번 곱하면 되나요? 10번 곱하면 되겠죠. 자, A13은 어떻게 봐도 돼요? A3에서부터 출발해서 R을 10번 곱하면 되겠죠. A15는 어떻게? A5로부터 출발해서 R을 몇 번? 10번 곱하면 되겠네요. A17은 어떻게? A7부터 시작해서 R을 10번 곱하면 되고 A19는 A9부터 시작해서 R을 10번 곱하면 되겠죠. 되겠나요? 그러면 이 분자는 R의 10제곱으로 묶어낼 수가 있죠. 묶어내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A7, A9을 바로 더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식과 요식이 어떻게 됩니까? 약분이 되겠죠. 그렇죠? 똑같은 숫자니까. 따라서 얘가 바로 뭐가 된다? R의 10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각각이 몇 개 차이가 나니까 10개 차이가 나니까 이 분모에다가 전체 R의 10제곱을 곱하면 분자가 되기 때문에 요 B의 값은 바로 R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잘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1127번입니다. 자, 공비가 뭐라고 하죠? 실수입니다. 실수인 등비수열에서 A5가 16분의 3이고 A8이 바로 128분의 3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10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항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바로 일반항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일반항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등비수열이니까 항 차이가 몇 개 차이 나죠? 3개 차이 나니까 바로 R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항 차이가 3개 나니까 R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뒤의 숫자에서 앞의 숫자를 나누어 주면 되니까 이 여기가 128분의 3이 되고 분모가 16분의 3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분자 3과 분자 3은 약분이 되고 요렇게 두 개 곱한 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분모로 가고 분모로 가고 자, 이렇게 곱한 것이 두 개가 어디로 간다? 분자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럼 128은 2의 몇 제곱이 되나요? 7제곱이 되고 16은 2의 4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2의 3제곱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2분의 1의 몇 제곱이 된다? 세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R의 세제곱이 2분의 1의 세제곱과 같으므로 바로 공비 R은 얼마다? 2분의 1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초항을 구하면 되겠는 거죠. 자, 그러면 A5라는 것은 어떻게 적을 수 있나요? 자, 초항 곱하기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몇 제곱? 4제곱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게 바로 16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의 4제곱이 16분의 1이 되겠죠. 그죠? 16분의 1a가 16분의 3이 되므로 자, a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초항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초항과 공비를 아니까 우리는 AN이라는 것은 초항 3 곱하기 공비 2분의 1의 n-1제곱이 되겠죠. 자, 공비가 바로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n-1제곱이 이게 바로 일반항이죠. 근데 얘가 처음으로 10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항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얘가 10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걸 찾아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는 n의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해버리면 2분의 1의 n-1제곱은 얼마 된다? 3000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요거 풀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요 지수 형태가 됐어요. 요 놈을 역수를 취하면 2의 n-1제곱이 되고 우변도 역수를 취하면 3000이 되죠. 그 대신 부동호 방향이 뭐 하면 된다? 바뀌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n의 값을 찾으려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수 부등식이니까 양변의 로그를 잡아야 되지만 이렇게 간단한 것은 잡을 필요 없다고 했죠. 2의 10제곱이 얼마라고 했죠? 1024가 되고 2의 11제곱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를 곱하면 2048이 되겠죠. 그죠? 그럼 2의 12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2를 곱하면 4096이 되기 때문에 3000보다 크려면 요 지수가 얼마부터 돼야 됩니까? 11제곱은 2048이니까 12제곱부터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n-1은 바로 12보다는 뭐가 돼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같아도 4096이 되니까 크겠네 이거죠. 따라서 n의 값은 얼마? 1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10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항은 제 몇 번째 항부터 13번째 항부터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앞에서 이런 내용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참고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1128번입니다. 자, 네 실수가 있네요. 3x 48 y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등비수위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때 양의 실수값, 양수가 되네요. 양의 실수값 y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 개씩 본다면 뭘 이룰 수가 있나요? 등차 중항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세 개를 이용해도 되고 요렇게 세 개를 이용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앞에 세 개를 이용한다면 x제곱이 바로 뭐가 됩니까? 3 곱하기 48과 같아야 되겠죠.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사이드의 곱이죠. 그죠? 또한 48의 제곱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x 곱하기 y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x 값을 알면 자동으로 y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 제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 곱하기 48은 얼마 되죠? 144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얼마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y 값이 뭐라고 했죠? y 값이 양수라고 했습니다. 양수. 자, 그런데 공비가 양수면 모든 수가 양수지만 공비가 만약에 음수라면 3에서 음수를 곱하면 x가 음수가 되고 음수에서 또 음수를 공비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양수에서 또 공비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양의 실수 y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공비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공비는 음수가 될 수 없고 양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공비가 양수가 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x값도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x가 양수이므로 x는 뭐가 된다?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48의 제곱은 12 곱하기 y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y 값은 12로 나누어 주면 되죠. 그럼 48을 제곱하지 말고 48의 제곱은 48을 두 번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12와 48을 약분하면
4배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4 곱하기 48이 되겠네요. 4, 8이 32가 되고 4, 4, 16이니까 19가 되어서 y 값은 얼마가 된다? 19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바로 뭘 이용하면 된다? 등비중앙을 이용하면 되겠죠. 등비중앙은 어떻게 하죠?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사이드에 곱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자, 1129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의 모양의 종이가 있다고 합니다.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고 하네요. 자, 한 변의 길이가 3인 이런 정사각형이 있는데, 자, 각 변의 몇 등분점? 3등분점을 연결하여 만든 가운데 정사각형을 오려낸다고 했죠. 요 각 변을 몇 등분? 3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요 각각의 하나는 얼마가 된다? 1이 되겠네요. 여기도 얼마가 돼요? 1이 되니까 사실 요 작은 사각형도 무슨 사각형이 된다? 정사각형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죠? 자, 그렇게 3등분을 연결하여 만든 가운데 정사각형을 오려냈네요. 그죠? 또다시 남아있는 8개의 정사각형에서 요 8개의 정사각형에서 각각의 변을 3등분하여 연결하여 또 가운데 있는 부분은 다 뭐였습니까? 또 오려냈죠. 됐나요? 자, 이럴 때 이와 같은 방법을 몇 번 반복한다? 10회 반복한 후에 남아있는 종이죠. 남아있는 종이.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회 했을 때의 넓이를 A1으로 하고 두 번째가 A2, 세 번째가 이렇게 A3로 본다면 자, 첫 번째 초항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겠죠. 초항의 넓이는 전체 넓이는 한 변이 3이니까 3 곱하기 3이 되면 뭡니까? 전체 넓이가 되는데 그거에 9개 중에서 하나를 오려냈죠. 즉 남아있는 것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9분의 얼마를 8을 차지해야 되겠죠. 남아있는 것을. 됐나요? 그러면 3과 9가 약분되니까 자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는 얼마 된다? 8이 되겠네요. 아니면 3등분을 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1이 되므로 하나의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는 1이 되니까 1이 몇 개 됩니까? 8개가 되니까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우리는 공비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공비는 닮은 비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닮은 비를 뭐를 이용하면 되겠나요? 남아있는 색종이의 넓이를 이용하지만 보세요. 요 먼저 오려내는 요 색종이 부분과 여기 있는 색종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요 두 개가 바로 닮았죠. 닮았습니다. 자, 그러면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첫 번째 게 얼마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세 칸이죠. 사실 세 칸이지만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1이죠. 1. 요 길이가 1이 되는 거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 1을 또 3등분을 했을 때 요 길이는 바로 3분의 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닮은 비가 얼마 된다? 닮은 비는 자, 첫 번째 거는 우리가 1이 되고 자, 두 번째 거는 바로 뭐가 됩니까? 3분의 1이 되죠. 요게 닮은 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넓이를 이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넓이 비는 바로 제곱비니까 결론적으로 1대 9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자, 한 번 할 때마다 몇 개씩 생기죠? 8개가 오려내야 되잖아요. 정사각형 8개가 오려내니까 저 8번 나오니까 여기에 다시 뭐를 곱해줘야 된다? 바로 8을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 비는 1대 9분의 8이 되겠죠. 그래서 이 9분의 8이 이 수열의 바로 뭐가 된다? 공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닮은 비가 1대 3분의 1인데 넓이를 체크하니까 1대 9분의 1이 되어야 된다. 근데 8개씩 생기니까 바로 공비가 9분의 8이 되겠죠. 따라서 일반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항 얼마죠?
8 곱하기 공비 9분의 8에 바로 n-1제곱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몇 번 반복한다고 했죠? 10번 반복한다고 했을 때 남은 색종이의 넓이니까 10을 곱하면 되겠다. 10을 n에 대입하면 8 곱하기 9분의 8에 바로 몇 제곱이 된다? 10을 대입하면 9제곱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10을 대입하면 9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이해됩니까? 맞습니까? 초항의 넓이가 첫 번째 넓이가 얼마가 되죠? 8이 되는 거 맞죠? 그죠? 맞죠? 맞죠? 예.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계산해 보면 바로 분모는 어떻게 되죠? 여기 9의 9제곱이 되겠죠. 9의 9제곱이 되고 분자는 8 곱하기 8의 9제곱이니까 8의 몇 제곱이 된다? 10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10번째 남은 색종이의 넓이는 바로 9의 9제곱분의 8의 10제곱이 되는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1130번입니다. 자, 공비가 1이 아닌 등비수열입니다. 공비가 1이 아닌 등비수열입니다. 첫 장부터 JRN까지 합이 SN일 때 S12, 3S5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때 S20은 S5를 몇 배 하면 되냐 이런 말이겠죠. 이게 바로 SN과 S2N과 S3N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죠. 맞습니까? 자, S2N은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죠? SN에다가 R의 N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죠. S3N은 어떻게 됩니까? SN에다가 R의 2N제곱 플러스 R의 N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죠. 자,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요것과 요 S5와 S10을 보면 요게 5가 만약에 N이면 바로 10연마가 되겠습니까? 2N이 되겠죠. 따라서 S10은 어떻게 됩니까? S10은 S5 곱하기 바로 RN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S10이 얼마죠? S10이 바로 S5의 RN제곱 플러스 2니까 요식과 비교한다면 요 놈이 바로 얼마가 되면 된다? 3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요게 바로 실수배 했는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R의 N제곱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것은 S5와 S20이죠. 5가 N이니까 얘는 그럼 뭐가 됩니까? 4N이 되죠. 자, 우리는 3N까지만 정리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4N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SN에다가 R의 3N제곱 플러스 2N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보통 3n제곱까지가 많이 나오는데 자 4n제곱이 나오면 여기에다 하나 뭐만 추가하면 된다? 아래 3n제곱을 추가하면 되고 만약에 5n제곱이 된다면 여기 똑같이 아래 4n제곱을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바로 S20이라는 놈은 바로 어떻게 되죠? S5 곱하기 R의 3n제곱 플러스 R의 2n제곱 플러스 R의 n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서 바로 요 R의 3n제곱 플러스 R의 2n제곱 플러스 R의 n제곱 플러스 1이 바로 뭐와 똑같다? K값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K값은 어떻게 되냐면 요 R의 3n제곱은 R의 n제곱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고 R의 2n제곱은 R의 n제곱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R의 n제곱이 2니까 얘는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겠네요. 요게 바로 K값입니다.
얘가 8이 되고 얘가 4가 되고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K 값은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n제곱, S2n제곱, S3n제곱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오늘 하나 더 추가한 거 S4n제곱도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기 바랍니다. 1131번입니다. 자, 21년부터 매년 초죠. 자, 21년부터 매년 초에 900만 원씩 20년간 받는 연금이 있죠. 자, 900만 원씩 20년 동안 받는 연금이 있어요. 매년 초에. 자, 21년부터 시작하죠. 그죠? 자, 이 연금을 21년도 초에 한꺼번에 받는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단, 복리로 계산하고 연이율은 6%로 계산하는 뜻이겠네요. 자, 그러면 21년 초부터 몇 년간? 20년간이니까 우리가 적을 때 21년을 적지 말고 그냥 1년 초라고 시작하면 되겠죠. 1년 초부터 얼마씩? 900만 원씩 매년 받는 연금이죠. 그러면 2년 초가 될 것이고 또 3년 초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바로 20년간 받으니까 20년 초까지 어떻게? 매일매일 900만 원을 받는 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받아는 이 900만 원은 20년 초가 딱 되는 순간 맞죠? 20년 초가 딱 되는 순간이 되면 자, 몇 번 이자가 붙어야 되죠? 요게 한 번이죠. 요게 또 몇 번입니까? 두 번이 되는 거죠. 이자가 이렇게 1년, 2년이 붙으니까 여기는 몇 번 붙어야 된다? 19번이 붙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900만 원 곱하기 900만 원 곱하기 자, 연이율이 6%니까 1.06이 되고 몇 번? 19번의 이자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1년 초에는 이 900만 원은 20년 초가 돼버리면 바로 900만 원 곱하기 1.06의 19제곱의 돈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2년 초에도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900만 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 900만 원은 바로 20년 초가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바로 900만 원 곱하기 얘는 1.06이 18번 뭐가 되겠습니까? 이자가 붙겠죠. 다시 3년 초에 900만 원을 받으면 3년 초에 900만 원을 받으면 이 3년 초에 받은 900만 원은 20년 초가 딱 되는 순간 900만 원 곱하기 1.06에 17번의 이자가 붙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900만 원씩 여러분들 연금을 받다가 20년 초에도 뭘 해야 됩니까? 바로 900만 원을 받게 되겠죠. 900만 원을 받게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20년 초에 받는 순간 연금의 지급은 끝나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받는 이 9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붙는다, 안 붙는다? 붙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맞습니까? 이해되죠? 요게 모두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원리 합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등비수익이 되고 초항이 어떻게 됩니까? 초항이 바로 900만 원이 되고 공비는 어떻게 되죠? 1.06이네요. 그리고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항의 개수는 얘가 900만 곱하기 1.06의 0제곱과 같으니까 토탈 몇 개가 된다? 20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자 등비수의 합공식을 써버리면 공비가 1.06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초항이 바로 뭐가 된다? 900만이 되죠. 900만 곱하기 1.06의 한개수가 20개죠. 20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20년간 받는 연금의 총합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얘를 이 사람은 언제 21년 초니까 이때 21년 초에 이때 몽땅 다 받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때 몽땅 다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을 만약에 A1이라고 한다면 얘도 원리 합계를 따져줘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20년 초까지 가버리면 얘는 몇 번을 이자가 붙는 꼴이 되죠. 1년 초에 받으니까 똑같이 야도 몇 번 받는다? 19번의 이자가 붙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바로 A 곱하기 바로 1.06의 19제곱이 되겠습니다. 맞죠? 초에 받으니까 그죠? 되겠나요? 따라서 이 금액과 A 곱하기 1.06의 19제곱하고는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요 계산을 해버리면 A 값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1.06의 20제곱을 뭐라고 하라고 했죠? 자, 1.06의 20제곱을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3.2. 요게 바로 3.2네요. 3.2. 그리고 1.06의 19제곱은 얘는 바로 3.0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분모는 얼마가 되죠? 분모는 0.06이 되겠네요. 0.06이 되고, 자, 900만 곱하기 얘가 3.2에서 1을 빼버리면 얘는 2.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3A가 되니까 내가 찾는 A는 자, 이항해버리면 분모 3으로 깔리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요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계산을 더 해볼까요? 자, 3하고 900하고 약분하면 얘가 얼마가 된다? 300만이 되겠고, 맞나요? 자, 300만과 2.1을 곱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1을 곱하면 바로 660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모가 바로 얼마가 된다? 분모가 660만이 되겠네요. 에다가 분자 0.06으로 나눈 값이 바로 A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660만 나누기 0.06이니까 자, 계산을 해보면 자, 분모 100배를 하면 6이 되겠죠. 그럼 얘를 100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을 2개 붙여주면 되겠죠. 바로 6억 6천이 되겠네요. 6억 6천만이 되겠습니다. 맞죠? 따라서 6으로 약분하면 바로 1억 1천만이 된다는 것 알 수 있겠네요. 1억 1천만이 된다는 것.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산수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 1년 초에 받는 요 900만부터 시작하니까 합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 연금을 받을 때는 여기 1년 초 앞당겨서 우리가 이 앞당겨서 여기에서 A1을 받았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받았다면 얘가 20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서 받는 게 아니고 1년 초 받는 이때 다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얘 자체는 20번이 되지 않고 19번의 이자가 더 붙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점이니까 잘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